모두가 무리를 지어 웃고 떠들며 밥을 먹고 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아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유, 불쌍하다. 친구랑 싸웠나?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는 외톨이네. 아마 열의 아홉은 이런 동정심이나 안타까움을 느낄 겁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곧 죽음으로 인식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으니까요. 원시 시대의 부족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혼자 남겨질 때, 뼈가 부러질 때와 똑같은 부위 전 대상 피질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저 아이가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서늘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불안이나 외로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초조함 따위는 단 1g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 시끄러운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관찰하는 듯한 소름 돋을 정도의 여유와 압도적인 권력마저 느껴지죠.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심각하게 오해받고 있는 단어, 고독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특히 인간의 마음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무서운 심리학 분야인 어둠의 심리학과 최신 뇌과학의 관점에서 말이죠.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우신가요? 친구 무리에서 떨어질까봐, 단톡방에서 소외될까봐 재미없는 농담에도 억지로 웃어준 적 있나요?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당장 오늘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미친 듯이 갈망하게 될 겁니다. 고독은 찌질한 패배자들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고독은 타인을 지배하고 나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가장 치명적인 권력의 원천이자 뇌과학이 증명한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자, 그럼 고독이라는 이름의 투명 망토를 두르고 인간 심리의 가장 깊고 어두운 숲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어느 중학교 2학년 교실. 쉬는 시간 종이 울리자마자 교실은 시장통으로 변합니다. 아이들은 틱톡 영상을 찍고 복도를 뛰어다니고 뒷담화를 하느라 바쁩니다. 스마트폰 알림음이 1초가 멀다 하고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창가 맨 뒷자리, 우리의 주인공 지훈이는 이어폰을 낀 채 창밖에 흩날리는 벚꽃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툭툭 치며 야, 너 뭐해? 심심하게 왜 혼자 있어? 라고 묻지만 지훈이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릴 뿐입니다. 겉보기엔 지훈이가 아까운 청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죠? 아무것도 안 하는 멍청한 상태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두개골 안, 그 작은 우주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훈이가 외부의 간섭 없이 자발적인 고독을 즐기는 그 순간 지훈이의 뇌에서는 엄청난 폭죽놀이가 시작됩니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경이로운 현상의 이름은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의 활성화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다가 화면을 끄면 폰이 완전히 죽은 건가요? 아니죠. 화면이 꺼져 있는 동안 백그라운드에서는 밀린 앱을 업데이트하고 쓰레기 파일을 정리하고 배터리를 최적화합니다. 인간의 뇌도 똑같습니다. 외부 자극이 차단된 고독한 상태, 즉 멍을 때리거나 혼자 조용히 산책하는 상태가 되면 뇌는 그제야 억눌려 있던 휴식 모드이자 초고속 정리 모드인 DMN을 가동합니다. 지훈이의 뇌 속을 소설처럼 묘사해 볼까요? 하루 종일 시달렸던 학업 스트레스, 친구들의 눈치, 끊임없이 쏟아지는 도파민 중독성 숏폼 영상들 때문에 퉁퉁 부어있던 뇌의 공포 중추, 편도체가 고독의 스위치가 켜지자마자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아, 이제 아무도 날 평가하지 않아. 완벽하게 안전해. 편도체가 안심하며 쪼그라들자 이성적 판단과 메타인지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짝 깨어납니다. 어제 친구와 다퉜던 찜찜한 기억, 수학 시간에 틀렸던 문제, 아침에 엄마가 해줬던 따뜻한 말 한마디, 무의식 속에 파편화되어 흩어져 있던 이 기억들이 뇌 속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서로 찰칵찰칵 퍼즐처럼 맞춰집니다. 신경가소성이 폭발하며 새로운 뇌세포의 길을 뚫어버리는 거죠.
이때 발생하는 뇌파가 바로 고도의 이완과 창의성을 상징하는 알파파와 깊은 통찰을 주는 세타파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단 15분 동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스스로 선택한 고독 속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흥분과 불안 같은 고각성 상태를 씻어냅니다. 지훈이가 창밖을 멍하니 보는 그 시간은 사실 자아를 단단하게 만들고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영웅급으로 끌어올리는 마법의 시간입니다. 무리 속에서 억지 웃음을 짓느라 에너지를 방전시키는 아이들과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내면 요새를 건축하는 지훈이 10년 뒤 과연 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까요? 자, 뇌과학의 비밀을 알았으니 이제 심리학자들의 놀라운 실험 현장으로 가봅시다. 2017년 미국 버팔로 대학교의 줄리 보우커 교수팀은 295명의 사람들을 관찰하며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복잡한 논문을 중학교 교실로 옮겨 한 편의 심리 추리 소설로 들려드릴게요. 배경은 버팔로 중학교 3학년 1반. 이 교실에는 혼자 있는 3명의 여학생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이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현상을 묶어서 사회적 철수라고 부르죠. 하지만 겉보기엔 똑같이 혼자 있는 외톨이 같아 보여도 그 속마음은 완전히 뼛속까지 다릅니다. 첫 번째 소녀, 시은이, 수줍음 불안형. 시은이는 쉬는 시간이 되면 화장실 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스마트폰만 쳐다보죠. 사실 시은이는 친구들과 놀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내 옷차림을 보고 비웃으면 어떡하지? 라는 타인에 대한 거절 공포증 때문에 억지로 피하고 있는 겁니다. 시은이에게 고독은 힐링이 아니라 언제 숨이 막힐지 모르는 지옥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소녀, 지호, 해피 혐오형. 지호는 자리에 엎드려 세상에서 제일 크고 험악한 헤드폰을 끼고 있습니다. 누가 다가가면 미간을 팍 찌푸리고 날선 눈빛을 보냅니다. 지호는 사람 자체를 혐오합니다. 다들 가식적이야, 멍청해, 역겨워, 다 꼴 보기 싫어. 타인에 대한 분노와 불신으로 겹겹이 벽을 친 상태죠. 이 고독은 스스로를 찌르고 남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덤불입니다. 세 번째 소녀, 유나, 비사교성, 비공포성, 고독 선호형. 유나는 교실 맨 뒷자리에서 평온하고 온화한 얼굴로 추리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옆에서 남자애들이 지우개를 던지며 싸워도 여자애들이 모여서 유행하는 아이돌 춤을 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유나는 친구를 싫어하지도 않고 다가가는 걸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조별 과제 때 친구가 말을 걸면 환하게 웃으며 대답도 잘하고 의견도 냅니다. 단지 남들과 쓸데없는 가십거리를 떠들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혼자 내 세계에 빠져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더 즐겁고 행복할 뿐입니다. 보우커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전 세계 심리학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 그룹 중 압도적으로 창의적 사고 능력과 정서적 안정감이 폭발한 그룹은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유나처럼 순수하게 고독을 즐기는 비사교적 그룹이었습니다. 유나의 내면을 들여다볼까요? 유나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감옥에서 완벽하게 탈출한 상태입니다.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이 무리에서 서열이 몇 위일지 전전긍긍하는데 에너지를 단 1%도 쓰지 않죠. 그 엄청난 잉여 에너지를 오직 자신의 상상력과 지적 호기심에 쏟아붓습니다. 외부의 간섭이 사라진 진공 상태의 고독 속에서 유나의 아이디어는 알을 깨고 나와 거대한 드래곤으로 부화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이자 발달심리학자인 도널드 위니콧은 이를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위니콧에 따르면 이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정서적 성숙의 최고봉입니다. 유아기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안정감을 경험한 사람만이 어른이 되어서도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고 기꺼이 혼자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나는 왕따나 외톨이가 아니라 자신만의 거대한 왕국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창조의 여왕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고독이 참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이자 여러분의 뒤통수를 칠 서늘한 반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방금 고독이 뇌를 춤추게 하고 창의성을 높여준다는 아주 착한 심리학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학교 폭력, 직장 내 괴롭힘, 가스라이팅, 사이버 불링, 인간의 악의가 판치는 잔혹한 현실에서 고독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서 우리는 어둠 의심리학, 다크 사이칼러지의 문을 엽니다. 어둠의 심리학은 인간이 타인을 어떻게 은밀하게 조종하고 지배하고 심리적으로 파괴하는지를 연구하는 실전 학문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심리적 포식자들의 세계에서 고독은 단순한 힐링이나 휴식이 아닙니다. 고독은 적의 목을 노리는 날카로운 칼이자 그 어떤 가스라이팅도 튕겨내는 절대 뚫리지 않는 비브라늄 방패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마엄 중학교에는 태호라는 남학생이 있습니다. 태호는 타고난 조종자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악의적 성격 특성인 어둠의 삼원성,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 중 사람을 체스 말처럼 다루는 마키아벨리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죠. 태호는 교실의 권력을 잡고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가장 교묘하고 파괴적인 수법을 씁니다. 바로 고립입니다. 태호는 타깃을 정하면 직접 때리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아이를 무리해서 아주 교묘하게 소외시킵니다. 인사를 은근슬쩍 무시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타깃의 험담을 흘리며 단톡방에서 대화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무리해서 버림받는다는 공포를 느끼면 전두엽이 마비되고 이성을 잃습니다. 결국 타깃이 된 아이는 공포에 질려 태호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나 좀 다시 무리에 끼워줘. 내가 시키는 거 다 할게. 라며 태호에게 완벽하게 심리적으로 종속되고 맙니다. 이것이 감정 뱀파이어와 조종자들이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는 가장 흔하고 악랄한 공식입니다. 어느 날 이 무소불위의 권력자 태호의 눈에 고독을 즐기는 소녀 유나가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남들처럼 자신에게 잘 보이려 아부하지도 않고 혼자서 책만 읽는데도 너무나 평온하고 단단해 보이니까요. 통제광인 태호에게 유나의 평온함은 모욕으로 다가옵니다. 태호는 유나의 멘탈을 박살내고 길들이기로 결심합니다. 태호는 즉각 반 아이들을 조종해 유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유나 주변에 아무도 앉지 못하게 눈치를 주고 체육시간에도 조를 짜주지 않아 유나를 덩그러니 운동장 한가운데 남겨둡니다. 태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비웃습니다. 버텨봐야 일주일이지. 곧 외로움에 미쳐서 울면서 나한테 살려달라고 빌게 될걸? 자, 일주일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나는 무너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게 된 유나는 겉으로는 무표정했지만 속으로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드디어 밥 먹으면서 쓸데없는 맞장구 안 치고 내가 좋아하는 소설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네. 진짜 최고다. 체육 시간에 혼자 남겨지자 유나는 햇살이 비치는 스탠드에 누워 이어폰을 꽂고 콧노래를 부르며 뭉게구름을 감상했습니다. 태호는 기약을 금치 못합니다. 자신이 쏜 가장 강력한 멘탈 파괴, 미사일인 사회적 거부와 고립이 유나에게는 달콤한 솜사탕처럼 녹아버렸으니까요. 어둠의 심리학 관점에서 볼 때 유나처럼 스스로 고독을 축복으로 여기고 즐기는 사람은 조종이 불가능한 절대적 존재가 됩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고 무리에 속해야 한다는 결핍이 없으니 가스라이팅에 갈고리를 걸 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자기 지배의 힘입니다. 혼자서도 온전하게 행복한 사람은 남의 애정에 목매지 않습니다. 남에게 목매지 않는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가스라이팅으로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권력의 법칙을 쓴 로버트 그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과 부재, 그리고 고독은 상대방을 미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색돌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도발하고 괴롭혀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재미없는 회색. 돌멩이처럼 감정적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는 방어술이죠. 태호가 아무리 도발하고 소문을 내도 유나는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그저 완벽한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내면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전략적 침묵은 오히려 공격자인 태호를 극심한 불안에 빠뜨립니다. 저 애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상처받지 않은 건가? 아니면 나를 한 방에 보낼 엄청난 복수 계획이라도 있는 건가? 태호는 기약을 금치 못합니다. 자신이 쏜 가장 강력한 미사일인 고립이 유나에게는 솜사탕처럼 녹아버렸으니까요. 결국 미지의 공포를 견디지 못한 태호가 제풀에 지쳐 먼저 시선을 피하고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고독은 이렇게 타인의 조종을 무력화시키고 나만의 주도권을 지켜내는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심리적 무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담 심리학자이자 공학도인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모든 위대한 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고독이 아무리 축복이고 강력한 무기라 해도 방향을 잃고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위대한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고, 이 과정에서 외부와 단절된 고독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융은 동시에 그림자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했죠. 방어막으로서 자발적 고독에 너무 깊이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이렇게 잘나고 완벽한데 저밖에 무리지어 다니면서 낄낄거리는 애들은 다 멍청하고 우스운 하등 생물들이야.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타인에 대한 경멸과 은밀한 우월감이 독버섯처럼 싹트기 시작한다면 삐빅, 머릿속에서 비상경고음이 울려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유나가 보여준 건강한 고독이 아닙니다. 어둠의 심리학에서 가장 경계하는 암흑의 핵심 요소인 내현적 나르시시즘, 은밀한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변질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니까요. 겉으로는 조용히 혼자 있지만 속으로는 내가 너무 특별하고 우월해서 저 평범한 것들과 어울려주지 않는 거야 라고 자위하는 병적인 상태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무조건 옳다는 인지적 편향의 메아리. 방에 갇힌 고독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오만의 감옥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고독을 무기로 다룰 줄 아는 지혜로운 고수는 동굴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날카로운 검처럼 단단하게 펴려낸 뒤 반드시 다시 동굴 밖 세상으로 걸어 나옵니다. 혼자 있을 때 완벽하게 충만함과 자유를 느끼되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건강하게 소통할 줄 아는 유연한 균형 감각. 나침반의 바늘이 고독과 연대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축복으로서의 고독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맨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시끄러운 학교 식당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아이.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저 아이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전히 친구 하나 없는 불쌍한 외톨이로 보이나요? 아니요,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저 아이는 지금 뇌의 DMN 마법 공장을 풀가동하여 세상을 바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조용히 생산하고 있는 천재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통쾌하게 부수고 나와 그 어떤 가스라이팅이나 심리적 조종도 강철처럼 튕겨내는 무적의 멘탈을 가진 숨은 지배자일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연결되라고 강요합니다. SNS 알림이 5분만 울리지 않아도 불안해지도록, 누군가 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면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진 것처럼 느끼도록 우리를 잔인하게 조련하죠. 그 값싼 도파민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기억하세요. 진정한 인간의 힘과 영혼의 성장은 시끄럽고 얕은 무리속이 아니라 깊고 고요한 나만의 방 안에서 탄생합니다. 만약 오늘 하루 친구들과 떨어져 혼자 걷게 되는 시간이 있다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게 되었다면 절대 고개를 숙이거나 스마트폰 뒤로 숨지 마세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귀를 막고 있던 이어폰을 빼보세요.
그리고 피부에 닿는 바람의 촉감,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세상의 소음에 묻혀 듣지 못했던 여러분 자신의 깊은 마음속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고독은 사회적 도태가 아닙니다. 복잡하게 얽힌 타인의 영향력과 시선 속에서 오직 나라는 본질을 굳건히 지켜내고 나의 잠재력을 저 우주 끝까지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형태의 자기 관리입니다. 타인이 억지로 씌워준 프레임에 갇혀 재미없는 농담에 웃어주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고독이라는 눈부신 왕좌에 당당히 앉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왕좌에서 평온함을 뿜어내는 순간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자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무리 속에서 상처받고 지쳐있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대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비브라늄 방패 하나를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타인이 씌워준 프레임에 갇히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마음심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 심리의 은밀하고도 놀라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무장시켜줄 강력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독하고 찬란한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